2025년 6월 25일 수요일 오늘 마감 시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정말 뜨거웠잖아요. 중동 휴전이다, 금리나 기대감이다 해서 코스피가 3,100선을 그냥 확 넘어섰는데 오늘은 그 열기가 좀 식은 것 같아요. 코스피는 강보합 이 정도고 코스닥은 오히려 좀 내렸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랑은 사뭇 다른 분위기겠죠? 어제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쌍끌이로 막 끌어올렸다면 오늘은 개인이 나섰습니다. 코스피에서만 7,500억 원 넘게 수매수하면서 지수를 방어하는 모습이었는데 반대로 외국인하고 기관은 좀 차익 실현에 나섰고요. 아, 수급 주체가 확 바뀐 거군요. 네. 그래서 특정 테마 하나가 시장 전체를 막 끌고 간다기보다는 정책 기대감이 있거나 아니면 그동안 좀 소외됐던 업종들 있잖아요. 거기로 자금이 좀 이렇게 순환하는 선택적인 상승. 그런 흐름이 뚜렷했습니다. 하반기 포트폴리오 재편 그런 신호탄 같기도 하고요. 지수 자체만 보면 코스피는 0.15% 올라서 3,108.25, 거의 제자리 걸음이네요. 근데 코스닥은 0.34% 내려서 798.21로 마감했어요. 특히 코스닥은 오른 종목보다 내린 종목이 훨씬 많았다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 차별화, 이걸 딱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업종별로 보면 그 차이가 더 확 느껴지는데요. 여기서 잠깐 안내 말씀 먼저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전해드리는 내용은 2025년 6월 25일 마감 자료 기준이고요. 분석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저희가 쓰는 방법론이 검증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는 절대 아니고요. 투자는 항상 원금 손실 위험이 있다는 점, 그리고 모든 최종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유의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시장 흐름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최근에 좀 강했던 방산주라던가 인터넷, 조선 이쪽에서는 좀 자금이 빠져나가고 오늘은 자동차, 건설, 또 반도체, 철강 이런 전통적인 산업 쪽으로 돈이 좀 몰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밤사이에 미국 증시는 분위기 좋았잖아요. 나스닥, S&P 500 다 사상 최고치 찍고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7% 넘게 급등했는데 이게 우리 반도체주에는 좀 훈풍이 되지 않았을까요? 네,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급등 덕분에 오늘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 흐름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장 전체를 끌어올리는 힘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고 오늘은 역시 업종별 순환매라는 큰 틀에서 움직였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건 코스피가 6월 들어서 하락한 날이 딱 이틀밖에 없어요. 코스닥도 5월 말부터 보면 계속 견조한 편이고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 자체는 아직 살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에서 특히 좀 두드러졌던 테마들 어떤 게 있었을까요? 어제는 스테이블 코인이 완전 난리였는데 오늘은 좀 잠잠했나요? 네,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오늘은 자동차, 건설, 반도체 이 세 테마가 아주 강했습니다. 퍼센트로 보면 자동차가 5.34%, 건설은 무려 8.53%, 반도체도 5% 넘게 올랐어요. 와, 건설주가 8% 넘게요? 대단하네요. 자동차부터 좀 자세히 볼까요? 자동차는 현대차 그룹 소식이 좋았습니다. 영국 시장 점유율이 확대됐다는 건데요. SMMT, 그러니까 영국 자동차 제조 판매협회 발표를 보니까 5월 점유율이 10.56%나 되더라고요. 특히 제네시스 판매가 작년 같은 달보다 196%, 거의 200% 가까이 급증했다고 하고요. 여기에 한미 관세 협상, 이것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는 기대감이 붙으면서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다 좋았습니다. 중동 이슈인가요? 중동 재건 기대감도 물론 바탕에 깔려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원전 사업 확대 기대감이 아주 크게 작용했습니다. DLENC가 노르웨이에서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자로 사업을 한다. 이런 소식이 있었고 또 현대건설은 핀란드 원전 사업 참여 얘기가 나왔거든요. 아, 원전 모멘텀이 강하게 붙었군요. 네, 그래서 DLENC, 현대건설은 물론이고 한국전력까지 같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는요? 내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 때문인가요? 그렇죠. 내일 새벽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으니까 그 기대감이 일단 컸고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있었는데 중국의 CXMT, 창신춘추라는 회사가 DDR4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어요. DDR은 더블 데이터 레이트의 약자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구형인 DDR4 가격이 최신인 DDR5 가격보다 비싸지는 그런 역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호재로 작용한 거죠.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등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아, 흥미롭네요. DDR4 가격이 DDR5를 역전하다니 반대로 어제 상한가까지 갔던 스테이블 코인 테마는 오늘 완전 분위기가 싸늘했네요. 네, 맞아요. 스테이블 코인 테마는 오늘 7% 넘게 급락했습니다. 마이너스 7.25%. 캐시우드가 관련 기업인 서클 지분을 팔았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또 국제결제기행 BIS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위험성에 대해 경고를 했거든요. 이게 투자 심리를 확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여파가 다른 쪽으로도 미쳤겠군요. 네, 그래서 시스템 통합, SI 관련 핀테크 기업들도 6.8% 정도 같이 빠졌고요. 최근에 많이 올랐던 조선업종도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6% 가까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마이너스 5.98%. 개별 종목으로 눈을 돌려보면 어제 이어서 오늘도 AB온이 정말 뜨거웠네요. 1조 8천억 기술 이전, 이게 또 상한가를 갔군요. 그렇습니다. AB온이 연 이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관련 계열사로 꼽히는 텔콘 RF제약이나 오텍 같은 종목들도 같이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또 지배구조 개선 이슈로는 스맥이 주목받았습니다. S&T홀딩스로 최대 주주가 바뀌면서 오늘 거의 30% 가까이 급등했죠. 플러스 29.84%. 정책 관련주들 움직임도 상당히 활발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랬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북극 항로 관련 TF,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킨다는 소식에 물류기업이죠. KCTC가 20% 넘게 급등했고요. 플러스 20.53%, 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구축 사업에 참여할 거라는 기대감에 제주은행도 11% 넘게 올랐습니다. 플러스 11.27%? 아, 제주은행이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로 엮인 거군요. 네, 그런 기대감이 반영된 것 같고요. 또 인공지능, AI 교과서를 새로 만든다는 공약 때문에 로봇 관련주인 로보로보도 한 1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그 외에도 기술 혁신 관련해서는 제주반도체 플러스 19.40%, 센서뷰 플러스 11.84% 같은 종목들이 움직였고 신사업 쪽에서는 K옥션이 눈에 띄었죠. K옥션은 STO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7월에 STO, 즉 토큰 증권 발행 관련 법안이 상정될 예정인데 거기에 맞춰서 관련 시스템을 오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플러스 29.79%.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네요. 이제 하반기가 코앞인데 시장 방향성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시점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일단 미국 증시가 좋고 중동 리스크가 좀 완화되는 건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하지만 변수도 많죠. 당장 내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있고 한미 관세 협상 결과도 지켜봐야 하고 또 국내에서는 상법 개정 이슈도 있고요. 그래서 좀 신중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핵심은 역시 포트폴리오 재편인 것 같아요. 오늘 보셨듯이 업종별로 차별화가 심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주도주에서 소외되었던 쪽으로 자금이 계속 흘러들어갈지 이걸 계속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전략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좀 보면요. 단기적으로는 역시 마이크론 실적 발표 전후로 반도체 관련주들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으니까 유의해야 하고요. 중기적으로는 오늘 강했던 자동차, 건설, 철강처럼 순환 매수회가 기대되는 전통적인 업종들 혹은 원전이나 물류처럼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테마주들 중에서 좀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길게 본다면 원전이나 AI 반도체, 또 STO처럼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테마들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실적이 실제로 잘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이나 반대로 좀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분석 자료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국전력이나 KCTC처럼 실적 개선이랑 정책 수혜가 같이 기대되는 종목들 혹은 JTC나 ISC 같이 성장성이나 수익성, ROE 같은 지표가 좋은 기업들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고요. 또 PER이나 PBR 같은 지표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실적이나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이 있는 K럼, 스맥 같은 종목들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너무 크다거나 예를 들면 하이젠 R&M, 실적이 계속 부진한 종목들, 이팔, 제일K 같은 혹은 너무 단기적인 테마에만 위존하는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같은 종목들은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는 그동안 좀 소외됐던 업종으로 자금이 옮겨가고 또 정책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일부 종목들이 강하게 오르는 그런 선택적 상승 장세를 보여줬습니다. 하반기를 앞두고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AB온의 정말 놀라운 기술 수출 소식처럼 개별 기업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북극 항로나 원전처럼 정책 변화가 또 어떤 투자 기회를 만들어냈는지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상승 에너지는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는 그 에너지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떤 종목이 오르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단기적인 변수들을 잘 체크하시면서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유망한 분야를 잘 선별해 나가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장의 변화가 여러분의 하반기 투자 전략 수립에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마감 시황 분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